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 액션러닝협회 사무국장으로 있는 박승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시작했군요. 제가 맨 처음 창조적인 학습문화 구축을 위한 해법 이렇게 강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학습문화 되게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해법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려운 얘기, 교수님들이 하실 얘기들은 다 빼겠습니다. 뭘 얘기할 거냐면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과 같은 HR 담당자로서 또 혁신활동 담당자로서도 고민했던 이야기들, 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외부에서 또 컨설팅 업무, 또 교육 업무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날 것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자, 교육하고 학습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찾아봤더니 이 교자가 여러분들 가르칠 교자잖아요. 교자의 어원이 뭔지 찾아봤더니 이게 한자적으로 봤을 때 채찍으로 때려서 가르치다 라는 게 어원이더라고요. 학습에서의 습자는 어떤 습자죠? 예, 익힐 습자입니다. 익힐 습자는 여기 위가 이제 깃 우자잖아요. 어린 새가 날려면 그 날갯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 곁에 있는 털이 다 빠져서 하얗게 변한다. 그래서 이게 익힐 습자랍니다. 또 다른 사람은 새가 날려면 100번은 해봐야 날 수 있다. 그래서 익힐 습자랍니다. 우리가 교육하고 학습을 얘기할 때 교육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담당자 어떻게 하면은 채찍으로 때려서 가르칠까, 이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봤던 거였고요. 학습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자율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할까, 이게 관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교육 담당자이지만 우리는 오늘 학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 행동하게끔 하고 스스로 변하게끔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예. 저기 위에 보이는 게 놀 때 저고요. 예.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건 강의할 때의 제 모습입니다. 저는 그 대림산업이라는 회사, 학습조직, 학습문화에서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 회사입니다. 여기 이제 8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경영혁신 인재개발팀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액션러닝협회 사무국장으로 있고요. 제 취미는 사진 찍고 그렇습니다. 저의 사용 설명서는 저는 러닝 코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하는 컨설턴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 좌우명이 불광불급입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예.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 이게 그 사전적인 어원이에요.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쳐야 미친다. 이게 제 좌우명입니다. 미쳐야 목표라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제 좌우명입니다. 맨 왼쪽의 사진이 제가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생각해보니까, 제 살아왔던 걸 생각해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는 유흥에 미쳤던 것 같습니다. 다 웃으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 때는 연애에 미쳤습니다. 네. 그런 분 계시나요? 네, 그분이 지금 저희 집에 있으니까 성공한 것 같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군요.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도대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여기 보시는 내가 여기 뉴욕에 있는 그 유스호스텔 앞입니다. 밥솥을 들고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그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볼 것인가. 그때 이제 목표를 세우고요. 밑에 있는 사진이 이제 BMW 건물 밑에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에서 벤치마킹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 사진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맨 처음 액션러닝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우리 맨 처음 했던 프로젝트가 K자동차, 그 다음에 효성이라는 회사, 여러 군데 이제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다가 했던 프로젝트가 대림산업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그 프로젝트 했던 거에 담당자로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 액션러닝 협회에서 그 액션러닝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따져보니까 제가 맨 처음 액션러닝이라는 거, 학습문화 구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했던 시간을 보니까 얼추 근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을 얘기할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건 학습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D사, 제가 경험했던 D사의 사례를 가지고 좀 날것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창조적인 학습 문화의 해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뭘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학습의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행동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이게 이제 우리 학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걸 좀 제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죠? 마인드맵? 쓰시는 분? 알고 있으신 분? 예. 자, 학은 하고 계신데 습은 하고 계시지 않으시군요. 알고 있는 거고요. 내가 직접 해보진 않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게 제 노트입니다. 제가 이 마인드맵을 맨 처음에 접했던 건 대학교 때 제 은사님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냥 배웠던 거죠. 머릿속으로 이런 게 마인드맵이다. 어떤 식으로 그리는 거구나 제가 알았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써봤어요. 노트를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을 할 때, 어떤 교육을 만들 때, 고객을 만나려고 할 때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노트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저의 재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인드맵이라는 걸 배웠고요. 그걸 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큰 아이가 어느 날 제가 회사에 갔다 왔더니 이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큰 아이 7살 때였습니다. 마인드맵 다 보이시나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글자를 제가 안 보일 것 같아 읽어드리겠습니다. 14일에 팽이 사주기입니다. 아빠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팽이 사줬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찬민이 책 100권 읽기라고 써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제가 쓴 게 아니라 큰애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인드맵 자기가 그려오는 거예요. 아빠가 계속 그리고 습을 하니까 아이들도 같이 따라가더라는 거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의 학습 문화를 바꾼 것 같아요. 제가 학습하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 가족한테 전파가 되었고요. 제가 하루는 제가 회사에 갔다 와서 아이들하고 그 아내하고 같이 막 컴퓨터 앞에서 모여서 웃고 있는 겁니다. 뭔가 봤더니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띄워놓고요. 주말에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걸 시간 스케줄 순으로 그림을 가지고 아이하고 같이 정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뭐하고 놀이터 가서 놀고 맨 마지막에 목욕하고 목욕 그림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가 출력해가지고 벽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걔가 지워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거 너무 좋으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예.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러면 저한테 약속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노트 있죠? 노트를 한 권 사셔가지고 그 노트를 한 권 다 쓸 때까지 그리게끔 합니다. 왜? 습해야 되니까요. 머릿속에 배웠던 걸 익혀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처음 했던 작품이 이겁니다. 여러분 왕좌의 게임이라는 미국 드라마 아십니까? 별로 잘 모르세요? 예.
자,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게 너무 복잡하대요. 영주도 많고요. 뭔 족속들이 이렇게 많은지 하루는 자기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했던 얘기도 있으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그려봤답니다. 바라테온, 스타크, 타르기리엔 족속들의 문장, 가언, 영주 이렇습니다. 이걸 딱 그려놓고 났더니 너무 한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오, 괜찮네. 그 다음부터 이제 그분이 쓴 게 영업이었거든요. 자기가 그 영업을 할 때 대리점에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그 대리점의 특성에 대해서 한 장을 미리 그리고 들어간다 하니까 너무 좋더라 이겁니다. 배웠던 거죠. 내가 해봤죠. 그리고 가서 적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학습이라고 봅니다. 머리로 그냥 마인드맵 하는 거 다 알지만 안 써보는 건 그냥 아는 거에 그치는 거죠. 우리가 학습인, 학습 조직, 학습 문화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어렵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이 학습한 것들이 꾸준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요. 그게 조직적으로 전파가 되고요. 그게 계속 내재화가 되면 그게 결국은 저는 학습 조직, 학습 문화가 구축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어떻게 개인이 학습하게끔 잘 할 거냐, 어떻게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줄 수 있을 거냐, 저는 거기에 이제 우리의 관점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하시는 것들일 것 같아요. 뭐 CEO 강조사항이 있으니까 어떤 걸 만들고요. 학습 동호회, COP, 독서 토론, 점심시간에 전문가 불러서 특강도 합니다. 온라인 교육, 팀별로 워크숍, 리더십 교육, 땡땡땡 경진대회 많이 하시죠? 하십니까? 네. 요걸 딱 두 가지로 놓고 보니까 교육 쪽에서 접근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학습 조직 COP로 접근하는 거,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부분이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접근할 때요. HR 전문가가 최근에는 이제 HR 업무를 많이 담당을 합니다. 예전에는요,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담당을 했어요. 순환보직이라는 이름으로 3년 만에 딱 와서 3년 근무하시다가 다시 가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육 어떻게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육성할까라는 관점보다는 자, 우리 교육 체계는 어떨까? 교육 프로그램이 몇 개 돌고 있어요. 우리 HR 시스템은 우리가 어떻게 잘 구비되어 있나요? 다른데 우리가 자랑할 만한가요? 등등등. 온라인 교육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나요? 작년에 직원들 교육 이수율이 몇 %였어요. 이런 거 우리 관심 많이 갖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습팀이요. 우리 회사의 학습팀 COP 활동이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올해 발표는 몇 개 팀이 합니까? 전체 참석률은 몇 %인가요? 전체 인원이 250명인데 학습팀에 참여하는 사람은 150명, 75%뭐 참여하고 있네요. 너무 좋네요. 이런 관점이거든요. 좀 달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D사에서 담당자로 일할 때 D사회가 잘한다고 하니까 벤치마킹 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 물어보는 질문의 포커스가 두 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개 팀 하세요?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원은 어떻게 해주시나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신 분들이 그 다음에도 하는 것들은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오셔가지고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맨 처음에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D사에서 해봤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고민했던 분들은 저는 더 창의적으로, 더 조직에 적합하게 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학습 문화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고민해야 되는지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학습하고 있을까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정말로 직원들이 학습하도록 만들고 있을까요? 라는 걸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교육 프로그램 몇 개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직원들을 학습하게끔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저희는
질문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D사에서요, 2006년도 했던 그 학습팀 사례고요.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예. 수납 공간이 어떻습니까? 넉넉하십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 계시는군요. 2006년도 전략과제 팀의 이름이 수납공간 최적화였습니다. 이 팀의 이름이 교자상과 선풍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교자상과 선풍기만 들어가면 아파트는 해결됩니다. 수납공간이. 그래서 이거였어요. 이 팀이 기술자들이 이제 모여서 학습팀 활동을 했고요. 이 팀의 구성원은 설계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현장에서 시공을 하시는 분, 구조를 담당하시는 분, 주택문화관에서 고객 접점에 있는 분, 뭐 등등이 모여서 팀을 만들었어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이 팀이 이렇게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 갑니다. 만들어 갈 때 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러닝 코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가이드를 드렸냐면, 이걸 그냥 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3C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라는 겁니다. 3C 분석이 간단하잖아요. 컴퍼니, 컴피티터, 커스터머입니다. 우리 수납 공간이, D사에서의 수납 공간 현황이 어떻습니까? 막 분석해보는 거예요. 기존의 아파트도 가보고, 우리 최적도 분석해보고, 뭐 다 해보는 겁니다. 경쟁사 어떻습니까? 우리 뭐 S사, D사, 그죠? G사 등등등. 예,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 최적도 조사합니다. 또 고객들은 어떻습니까? 설문도 하고 어떻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결과 보고서가 나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나오는 건 대학교 레포트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대부분의 기업에서 하는 부분들이 여기까지 해서 멈춰요. 아니면 한 단계 더 나가면 저희가 이 목표는 뭐냐면 아파트의 수납 공간을 조사했던 걸 가지고 평면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니즈를 반영해서 수납 공간이 최적화된 평면을 개발하자. 여기까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평면 개발하고 끝나요. 여기는 어디까지 가냐면 2006년도 하반기 사업지 8개 이걸 적용을 했습니다. 팀에서 했던 결과물들이 적용이 되고요. 그거가 또 디벨롭돼서 또 다음에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두 가지 관점입니다. 여기 참여했던 분들은요, 일단은 설계하시는 분이 고객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시공하시는 분이 고객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고객의 목소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알 수 있겠죠. 우리가 CS 교육 많이 하는데 이것보다 좋은 CS 교육은 없습니다. 또 역으로요, 설계하시는 분은 설계의 관점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학습이에요. 결과물도 나왔습니다. 평면이라는 결과물도 나왔고요. 그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학습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분들이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비슷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3C, 우리 자사, 경쟁사, 고객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되겠네 하는 것들을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그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저도 기업에서 문제 해결을 강의하지만 문제 해결 강의할 때 이런 거 합니다. 자, 우리 수학 분석이라는 거 아시죠? 자,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수학 분석. 자,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샘플 과제 하나 드릴 테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시간 없으니까 10분 동안 할게요. 그리고 나서 딱 끝나고 나면 자, 다 되셨죠? 돌아가셔서 써보셔야 돼요. 다음 세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거, 자, 무슨 스틱 분석, 거시 환경 분석하는 거 해봅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문제 해결 프로세스라서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근데 그게 머릿속에 남냐라는 거죠. 학이잖아요. 배우고 가는데 내가 실생활에 써먹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프로젝트로 교육시키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다음번엔 3C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게 저는 학습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할까? 이게 저는 조직의 학습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인가요? D사에서 광고가 나왔어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진심이 시리즈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뽑혀진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수납 공간에 관련된 광고가 나왔습니다. 2006년도에 했던 학습팀 결과물들이 그 당시에 그 광고 기획자가 와서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진심이라는 키워드가 딱 맞는 거예요. 자, 비슷한 것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깔끔이입니다. 깔끔이 팀이 학습팀입니다. 이건 이제 그 책에도 우리 소개됐던 사례인데, 아파트의 실내가 더러워지는 건 우리 고객들 책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외벽이 더러워지는 건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겁니다. 이 여기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요, 서울 경기권에 있는 그 D사에 건설한 아파트들을 전부 다 발로 뛰었습니다. 발로 뛰어서 하나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사진을 다 찍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포인트, 우리가 시공에 반영할 수 있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설계까지 반영되는 게 또 하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우리가 책상 앞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발로 뛴 거죠. 이게 저는 학습이라고 봅니다. 비슷한 사례, 베이크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워서 실내의 유해 물질들을 다 배출합니다. 모든 회사가 다 똑같이 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D사에서는 2006년도에 어떤 과제였냐면, 요거에 대한 기준을 정해보자. 베이크아웃 하긴 하는데 동절기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최적으로 잘할 수 있냐, 하절기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최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 요걸 고민했던 겁니다. 이게 팀으로 했습니다. 자, 이런 그 결과물들이요, 2010년도 기준으로 1,300건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잘 됐던 사례도 있고요, 덜 됐던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좀 덜 됐던 사례도 모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뭔가를 활동을 했으니까 의미가 있다. 자, 우리가 CFT 말하잖아요. 크로스 펑셔널 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마지막 그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창조적 학습 문화 구축을 위한 해법 표현했는데요. 이론 논문에 나와 있는 거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고민했던 것들을 성찰해보니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회사에 맞는 학습 모델이 뭔지를 저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D사에서는요, 왜 학습 조직 이렇게 팀으로 했던 걸 했느냐면, 그 건설 현장에서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이트가 500억짜리 공사다라고 하면 그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뭐 6명, 10명 뭐 그렇습니다. 건축, 전기, 설비, 전기, 관리 이런 분들이 포진합니다. 아파트 건물 하나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층을 지을 때 우리가 시멘트를 이렇게 슬라브를 치지 않습니까? 시멘트를 이렇게 하는데 그 시멘트를 치기 전에는 거기에 설비도 깔려야 되고요, 전기도 깔려야 됩니다.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돼요. A라는 현장에서 똑같은 설계 도면을 가지고 건물을 짓더라도 짓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결과물은 똑같지만 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건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학습을 할 수 있을까? 직원들이 모여서 학습하게끔 하자라는 겁니다. 건축, 전기, 설비, 우리 뭐 관리 이런 분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모여서 그걸 해결하면 아까 우리 수납공간 최적화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 소통하게 될 거고 서로 지식을 나누게 될 거다. 이게 이제 D사에서 했던 학습 모델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다. 다른 모형을 써야 됩니다. D사에서는요, A라는 현장에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여기 그 성과가 있었다. 그러면 그게 30개 현장이다. 1,000만 원 곱하기 30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에서 성과도 있고 우리가 학습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액션 러닝이라는 걸 했습니다. 팀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항상 보면은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게 그걸 거예요. COP 학습팀 하는데 무임승차자 있고요. 하는 사람만 하고요. 내년도 가면은 또 안 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배워야 된다라고 보는데 무엇 학습할 거냐? 우리가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고백을 해보시면 전부 다 성과가 나오게끔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결과물을 어디 등록하셔야 되고 이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전부 다 결과물은 나오겠지만 직원들이 전부 다 다음해에는 내가 이걸 왜 또 해? 내 걸 왜 다 여기 회사에다 주어야 돼? 이런 식이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도 학습을 해야 된다. 본인을 어떻게 학습하게 시킬 것인가? 액션 러닝으로 하자. 이게 D사의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가요. 상황에 맞도록 추진 방법의 유연성을 좀 갖춰야 될 것 같다. 맨 처음에 D사는 처음에 시작할 때 CKMS라고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오랜 건설회사의 역량을 한 시스템에 밀어서 우리가 전부 다 직원들이 검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팀이 그 다음 액션은 뭘까?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가자라고 이제 바뀌었던 거예요. 이 팀이 과제를 선정해서 그걸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자.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결과물이 나오는데 결과물이 실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제 실행에도 포커스를 가져가는 거고요. 어떤 때 보니까 학습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핵심 인재를 코치로 육성해서 학습이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역할. 자, 세 번째는요. 학습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호들갑을 많이 떨잖아요. 이게 최고 좋은 것 같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COP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영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는 과제가 뽑아지고 그게 실제로 실시되고 발표되고 그 다음에 이게 현업에서 실행되고 다시 그 결과가 피드백되어서 경영계획에 반영되는 이 프로세스가 업무에 저는 녹아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려보세요. 1월 달이 되면 각 회사의 경영계획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완성된 걸 가지고 기획팀에서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과제를 뽑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업무하고 연관성을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학습 발표회 많이 하시죠? 발표의 결과물이 혹시 여러분들 PC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까? 많은 부분들이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CU 앞에서 발표해요. 그러니까 정말 리허설도 하고요. 멋지게 발표하는데 끝나고 나면 그게 끝입니다. 결과가 적용되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여러분들 다시 다음에 됐을 때 추진력을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모 회사에서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발표된 것만 다 실행이 됐어도 우리는 이미 글로벌 기업입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발표한 거가 우리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직에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요, 학습팀 활동을 했을 때 그 인원들이 저는 전문가로 인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D사에서 에너지 절감 관련된 기술을 2005년도부터 12년까지 매년 학습팀 활동이 있었습니다. 첫 해에 지금은 과장인데요. 그 당시 C 사원이었어요. 맨 처음에 이 팀의 팀원으로 갔었고요. 매번 이 학습팀 할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12년도가 되니까요. 이분이 에너지 절감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학습팀 활동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분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나오게끔 여러분들께서 가이드 해주시는 게 저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CEO가 교육을 받고 오는 걸 우리가 좀 두려워합니다. 이유 아시죠? 뭔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 그 떨어지는 일들이 예전에 했던 거하고 특별히 다른 건 아닙니다. 용어가 달라질 수 있고요. 뭔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바탕은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퀘스천입니다. 마지막 점표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COP 교육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중에 가장 큰 핵심은요,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이분을 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개인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직 전체가 잘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판을 어떻게 깔아줄 것인가, 저는 이 관점일 것 같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COP 학습팀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 시스템 부분들이 더욱더 힘을 받고 더욱더 추진력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